대한민국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다음 달 12일 출범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투자 방식 등이 베일에 쌓여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일단 국민성장펀드 오늘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그간 산업금융이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성장펀드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네, 세계에서 지금 기술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전 세계에서 투자 전쟁이 일어나는 속에서 우리나라도 AI와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미래 첨단 전략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거대 프로젝트가 바로 국민성장펀드고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산업은행의 첨단 전략 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에서 75조 원, 총 150조 원 규모로 초대형 메가펀드를 조성해 앞으로 5년간 10대 미래 산업에 직간접 투자와 저리의 대출 공급, 또 인프라 금융 지원 등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유발 효과를 내는 것이 이 펀드의 목표입니다. 자, 오는 12월 10일 펀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정부 측은 대규모 출자를 약속한 금융지주 회장 등과 현판식을 가졌는데요. 이혁원 금융위원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 모든 의지를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초대형 메가펀드인 만큼 어떤 대상에 투자하는지 또 어떤 집행 과정을 거치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타겟팅하고 있는지도 너무나도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추가로 취재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펀드의 투자 대상과 관련해서는 지역을 봤을 때는 40% 이상을 지방에서 집행할 것이라는 계획과 또 상징성이 클 1호 프로젝트의 투자 대상이 바로 반도체와 AI로 내년 초쯤에 구체화할 것이라는 정도가 현재까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은 초미의 관심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예시로 제시한 펀드의 자금 배분안에 따르면 AI에 30조 원, 반도체에 약 21조 원이 투입이 되고요. 모빌리티와 바이오 백신에도 합쳐서 27조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펀드의 목적과 운용 구조를 감안할 때 대기업 위주로 투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실제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의 투입과 증권사의 모험 자본 공급 강화를 통해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은 초기 벤처기업보다는 대기업과 그 협력사, 중소 중견기업 등이 될 것이라며 지난 10월 초에 있었던 미덥 행사에 참석한 24개 기업 명단을 통해 수혜 기업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투자 대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심의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더불어서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독립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법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추천한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어서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자문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구체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투자금을 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공모 그리고 사모펀드 형태로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 단계로 투자 구조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투자 대상 선정과 자금의 집행, 또 투자금 회수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수익과 손실 인식을 좀 투자자별로 차등화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공모펀드 구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선 좀 창반이 팽팽하기는 한데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펀드를 참여할 시에 국민들이 또 간접적으로도 투자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성장펀드 성공하기 위해선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이 일단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과거에도 사실 여러 정책 펀드들이 만들어졌다가 제대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또 처음 출범할 당시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가 이후 운용에는 관심이 식으면서 장기 수익률이 못 밀려온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과거 유사한 취지로 조성됐던 국민참여 뉴딜 펀드라든지 혁신성장펀드 등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투자 대상과 운용의 방법,
수익률, 회수 전략 등에 대해서 보다 정교하게 구조를 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도 과기부와 복지부 등 정부 다른 부처에도 AI 펀드나 바이오 펀드, 또 방산 수출 펀드 등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국민성장 펀드와 좀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효율화하는 작업도 있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고 또 향후 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하기 위해서는 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관련 상품 출시 등의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기 위한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